자, 그럼 이어서 찐시황 시작을 하도록 하고요.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오늘 증시 호재와 악재 어떤 네. 것들로 정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뭐 호재는 트럼프의 당선 확실성이 증가되면서 방산주의 호재가 왔죠. 그리고 오랜만에 확인 안 하셨을 텐데 인프라코어 이제 전설 기계 쪽, 뭐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그쪽이랑 현대건설 기계, 이게 포크레인 쪽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건설 기계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방산 쪽 이쪽으로 좀 자금이 몰렸다라는 부분에서 오늘 코스피 제가 이제 90개 종목을 이렇게 앞에 해놓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오른 게 LIG 넥스원이고요. 그다음에 현대 로템입니다. 그다음이 삼양식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다 지금 여기 방산이고요. 그다음에 전력기기 쪽 누가 되든지 간에 좋다라고 했던 전력기기 쪽도 여전히 오늘 또 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쪽은 여전히 트럼프 때문에 나온 호재 정도가 플러스 알파로 됐다. 근데 재밌는 건 이쪽 섹터들이 2분기 실적도 다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게 조금 좋아질 게 또 오늘 조금 과하게 반영된 건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걱정은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악재는 사실은 뭐 좀 전에 오기 전에 하창한 본부장이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2차 전지가 올라가려다가 좀 많이 밀렸죠. 이제 다들 반등 하나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네. 거기에 또 피해주가 되면서 오늘은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좀 일시적인 노이즈 정도로 그렇죠. 봐야 되겠죠. 뭐 일단 뭐 트럼프를 너무 이렇게 그 선명한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본인이 이익이 되면 항상 확확 바뀌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돈이 되냐 안 되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자기한테 표가 되냐 안 되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지금 이제 예전 걸로 가지고 지금 이제 하는 말 가지고 너무 뭐 수혜주 피해주를 나누시는데 저는 그거에 별로 그렇게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일시적으로 너무 이제 그 주말에 피격 사건이 컸기 때문에 그 이슈를 좀 소화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요. 오늘 오히려 이제 악재 같은 경우는 뭐 그 아까 얘기했던 LG에너지솔루션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쪽 빠진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이닉스가 올라가려다가 삼성전자는 확 올랐는데 하이닉스는 올라가려다가 중국발 뭐 이런 루머 잘못된 오보 때문에 좀 밀리는 모습 보였는데 오보로 결정이 난 건가요? 예, 오보라고 판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법인 내에서 뭐 공시를 잘못했다는 등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오보라고 공식적으로 나왔고요. 일단 저는 이제 하이닉스는 실적 발표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나면 깜짝 놀라서 주가가 더 갈 수도 있다.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쪽이나 반도체 쪽은 오늘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왔다는 부분에서는 뭐 악재 아닌 악재였는데 그닥 큰 악재보다는 뭐 지금은 오히려 오늘은 그냥 하루 종일 트럼프 얘기만 하는 아마 경제방송 보신 분들은 그냥 계속 트럼프 얘기만 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치. 저는 좀 그만하고 싶은데 그래도 좀 물어보시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좀 그렇다면 특징적으로 보신 섹터나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에요? 일단은 뭐 섹터 중에 그나마 지금 큰 섹터로 보면 올라온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이게 얘는 도대체 언제까지 갈 것이냐, HD 현대일렉트릭 뭐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그 건설 기계 중에 아니라 전력기가 계속 좋은데 사실 여기 보시면 가장 얌전하게 올라가는 게 현대일렉이고요. 네. 지금 오늘 좀 많이 올라간 게 이제 재룡전기 보시면 이제 재룡전기도 한 3.5% 올랐는데 제가 재룡전기를 오늘 또 새로운 걸 발견해서 이걸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현대일렉트릭이 굉장히 돈을 잘 버는 회사인데 영업이익률이 얼마냐면 보시면 15% 정도 내외, 16, 15% 정도. 재룡전기가 근데 얼마를 보냐면 40%, 37%, 39%, 39%. 아, 엄청나죠, 영업이익률이. 예,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 대비 그 다음에 올해 1분기에 258억, 예상이 270억입니다. 2분기에. 그러면 이게 4개 분기 가면 대충 한 1,100억은 넘게 하겠죠.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 1조 5천억입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이런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한 15배, 16배 준다라고 하면 지금 가격은 비싼 가격은 아닌 거다. 적정 주가 정도보다 좀 쌀 수도 있다. 그래서 이쪽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오늘 조금 많이 빠진 걸 또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아까 2차 전지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오늘 많이 빠진 쪽이 이제 보시면 코스닥에서 테크윙 한동안 엄청나게 올라갔던 종목이죠.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첨보, 대주전자 이쪽은 다 마찬가지고, 지금 생각보다 코스피에서도 많이 빠진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 두산 밥캣, 두산 그룹주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지난번엔 급등이 나오더니 이제 이슈를 약간 소화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두산 밥캣 같은 경우는 이미 가격이 정해져 버렸죠. 이제 매수 청구권 가격이 정해져서 그 가격보다 지금 내려갔습니다. 5,500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54,995원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49,000원까지 빠졌으니까 두산 밥캣은 매수 청구 가격보다 빠졌기 때문에 반등 나올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화장품주들은 일부는 올랐는데 또 일부는 빠지고, 그래서 화장품주들도 전반적으로 쉬어가고 있는 분위기. 오늘 특별하게 뭐 어떤 섹터 뭐 이렇게 딱 뚜렷하게 보이는 쪽은 여전히 원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전이 가장 오늘 지금, 그 다음에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올랐는데, 가상화폐는 이제 트럼프 때문에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기술 투자. 근데 원전 관련주들 지금 오늘 엄청나게 이제 방송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개인 투자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이거를 조금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했더니 욕을 엄청나게 예. 그래서 저 원전 관련주들 뭐 무풀보다 악풀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진엔텍이나 이런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오늘 생각보다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7월 16일, 17일 이때 이제 16일 내일 17일이죠. 17일 날 우선 협상자 관련돼서 발표를 할 텐데, 마치 언론이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랑 경쟁하는데 우리나라가 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될 것처럼 얘기할 때 조심해야 된다. 만에 하나 안 되면 그렇죠. 당연히 다 수주 공시 나올 걸로 생각하고 그 전에 팔 것이냐 아니면 수주 공시 나와서 올라갈 때 팔 것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수주는 당연시 여기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자체에 함정이 있다. 엑스포 우리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죠. 예, 이게 항상 불확실성은 뭐냐면 안 될 경우가 최악입니다. 근데 네.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빠지냐면 그냥 바로 뭐 10% 이상 하락하겠죠. 저는 그래서 지금 원전 관련주들 투자하신 분들한테 제가 며칠 전에부터 그냥 일단 한번 파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기대감 있을 때 파셨다가 아니면 도박을 하실 분들은 기다리면 되죠. 되면 오케이 하고 파시면 되고, 저도 되길 바라는데, 근데 더 안전한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되고 나서 하면 되죠. 그러니까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이명박 정권 때 우리 그 원전 수주했을 때 처음이자 마지막인 수주였죠. 그때 수출했을 때, 그때도 발표 나오고 올랐다가 빠졌는데 다시 길게 보면 올랐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히려 수주 이후에 사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악재라고 해서 뭐 트럼프 그 이슈가 좀 터졌긴 했습니다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 저 선물 지수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또 그 골드만삭스에서는 트럼프의 당선은 증시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리포트도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에 됐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때는 신재생 에너지주만 다 날아갔었습니다. 뭐 2차 전지도 그랬고. 근데 지금 이제 갑자기 뭐 방산 올라가고, 근데 방산이 과연 좋을까? 그 좋을 이유는 딱 하나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냥 뭐, 야, 니네가 돈 안 내면 우리 안 지켜줘. 돈 더 내놔. 이 정책이거든요. 간단하게. 그럼 나토 니네 이제 안 도와줄 거야? 그러면 그러면 자주 국방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물건 더 사는 건데, 그 정도가 우리나라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대통령이 되냐 누가 되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뭐가 바뀔 수 있느냐. 저는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요? 예, 미국 내에서 트럼프가 아무리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했어도 4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죠. 사실은 뭐 북한이랑 뭐 싸울 듯이 해가지고 당장이라도 북한에 가서 쓸어버릴 것처럼 얘기하다가도 자기가 노벨 평화상 받으려고 가서 악수했던 게 트럼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섣부른 예측을 하는 거는 무리인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그러면 2차 전지가 됐든 신재생 에너지가 됐든 지금 바이든 정부가 하던 정책을 다 폐지할 수 있느냐? 못하겠죠. 자기 지지 기반이 있는 동네가 지금 다 그걸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다 의회에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법안이 사인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가 너무 지금 예민하게 움직이려고 한다. 오히려 미국은 지금 의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미국 시장, 오늘 미국 시장이 아마 열리고 나면 좀 답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내일장. 그렇다면 네. 우리가 체크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반도체 쪽에서는 오늘 삼성전자가 오후장에 갑자기 막 들어올렸습니다. 아, 삼성전자 오늘 강했어요. 예, 제가 이제 여기 분봉을 한번 보여드리면 10분봉 보여드리면 갑자기 1시 한 50분부터 쫙 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장중에는 안 좋았는데 지금 시간상으로 보면 점심 먹고 정신 차려가지고 갑자기 잠이 이제 졸다가 깨가지고 2시부터 막 올렸죠. 예, 올렸는데 이걸 보면 그러고 나서 수급을 딱 확인해 보면 예, 외국인이 되게 많이 파는 걸로 나왔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근데 외국인이 75만 주를 팔았고요. 기관은 한 400만 주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수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외국인도 매도 물량들을 좀 줄이면서 지금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시간외에서도 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쪽 섹터가 좀 그동안 너무 지지부진했는데 며칠 동안 지난주 말부터 해서 다시 한번 내일은 좀 반도체가 움직이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짜증이 좀 나실 수 있는데 아까 실적 발표 안 해서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수급을 보면 예, 오늘 외국인이 샀습니다. 네. 기관이 좀 팔면서 삼성전자를 넘어갔고요. 그렇게 되면 최근에 많이 빠졌던 섹터들 중에 반도체 섹터들 장비주들 많이 빠졌거든요. 그 많이 빠진 종목들 좀 보실 필요가 있다. 뭐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 계속 밀고 있는데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보시면 되고 또 내일장 체크 포인트로 보면 저는 오늘 원전 관련주 움직였는데 내일까지도 움직일 겁니다 아마.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내일은 뭐 특별하게 이벤트가 있다기보다는 오늘 미국 시장을 확인하고 나서 아마 방향을 좀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또 은근히 좋았던 섹터가 바이오거든요. 알테오젠, 뭐 리가캠, ABL 바이오 이런 애들이 은근히 좀 좋았습니다. 뭐 유한양행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 바이오 쪽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꾸준하게 나오기 때문에 좀 불확실한 때 오히려 바이오 쪽으로 몰리는 자금도 생길 수도 있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증시에 영향을 줄 변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변수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뭐 여전히 그냥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라는 건데 채권 시장의 움직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채권 시장이 트럼프 피격 이후에 조금 뭐 반등이 나왔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저는 그 논리를 잘 모르겠는데 왜 뭐 트럼프가 되면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뭐 강해지고 이런다고 하는데 오히려 트럼프가 돈을 더 풀면 풀지 줄이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러면 오히려 지금 기조는 거의 똑같이 이어진다라고 보시고 너무 그 외신에 예민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외국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유럽 시장도 열렸는데 뭐 약간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긴 하지만 나쁜 흐름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번 시장 이벤트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날은 또 엔비디아가 한번 푹 빠져가지고 문제가 됐었고 지금은 또 이제 트럼프 피격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사실은 엔비디아도 반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트럼프 피격 관련된 이슈도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별로 크게 반응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특별하게 지금 오히려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의 증시 흐름 어떻게 예상을 하시죠? 저는 이게 은근히 계속 올라가는 시장, 과격하지 않은데 올라가는 시장이 나올 걸로 보고요. 지금 상반기에만 외국인들이 22조 5천억 가까이를 샀습니다. 많이 샀네요. 네.
그 지금 이게 98년 이후로 그러니까 반기로 역대 최대의 매수를 했거든요. 우리 저 서학개미들도 한 50대 그 미국 주식들 한 50조 이상 가지고 있을 거라고 하더니 서로 교환한 거네. 쌤쌤이죠. 예. 근데 우리나라가 조금 더 많이 산 것 같긴 한데 예.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사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블랙록이 얼마 전에 이제 뭐 삼성증권에서 모여가지고 블랙록 그 아시아 부분 사업장이 이제 홍콩에 있는 지사장이 와서 한국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하고 자문사들 모아놓고 자산운용사들 모아놓고 의논을 했다라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뭐 너희들이 잘 운영하는 운용사가 있으면 내가 거기다 자금을 태울게. 이제 펀드에다 투자하는 형식으로 가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블랙록이 지금 아시아 증시에 자금, 우리나라 증시에 자금을 더 태운다라고 하는 뉴스는 뭐냐면 중국 거를 팔고 태우겠다는 거거든요. 그 비중을 한국 비중을 좀 더 높이겠다 아시아 펀드에서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요. 이건 아무래도 밸류업 관련 기대감이죠. 밸류업 관련된 기대감도 있고 여전히 지금 대만과 한국은 AI 관련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반도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2조 5천억의 매수가 그냥 나온 건 아니다. 그러면 이게 뭐 오늘 뭐 올해 상고하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은 저는 올해 생각보다 꾸준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뭐 선거 사실 지금 많은 시각들이 금리 인하는 그 9월 시점 전후 그 다음에 또 대선 요 앞두고 또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는데 거기서 큰 뭔가 조정이 있지 않겠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이게 되게 그 조정도 세게 안 오고 상승도 급하게 안 나오는. 그냥 골디락스네요. 골디락스처럼 되게 애매하게 조금 빠졌다가 조금 올라갔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그런 상태로 꾸준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올해 시장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왜냐하면 이게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지금 지수의 상승세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이 끊기지 않는 이상은 우리나라 분들이 뭐 미국에 많이 가시는 거랑은 또 이것도 상관은 없죠. 사실은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이제 바꿔서 투자하는 걸로. 예. 근데 그 어떻습니까? 요즘 들어서 좀 더 기대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 밸류업과 관련해서 밸류업 관련돼서는 뭐 상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게 좀 뭔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서. 네, 밸류업 관련돼서는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밀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회사들 중에 뭐가 있냐면 대주주가 없는 회사들. 아하. 예. 그래서 종목 몇 개 말씀드리면 포스코 2차 전지라고 또 포스코 홀딩스. 네.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2대 주주 현황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걸 가끔 안 보시니까 다들 그런데 보시면 되게 이 회사 자사주가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사주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으로 대주주고요. 2대 주주가 국민연금이고 3대 주주가 블랙록입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는 주주 환원 정책을 강하게 필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 제약바이오에 이런 기업이 있죠. 유한양행. 네, 유한양행. 여기도 정말 그렇죠. 무거울 수밖에 없긴 한데 뭐 엄청나게 드라이브를 걸고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끌고 나가진 않지만 주주를 위한 정책을 피기에는 가장 좋은 기업 중에 하나다. 둘 중에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한양행, 포스코홀딩스 이런 종목들 뭐 지금 밸류업 하면은 이제 KB금융 뭐 이런 금융사들 많이 보시는데 이쪽도 구성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대주주고요, 블랙록이 2대 주주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회사들이 한마디로 가버넌스 이슈가 없는 회사들 중심으로 밸류 프로그램이 작동될 때 가장 빠르게 반응할 거다. 이런 회사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다 자사주 소각, 그 다음에 배당 늘리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을 다 바탕에 깔아놓고 지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만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여전히 섹터로 먼저 크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반도체가 먼저 끼고 있죠. 그럼 계속 지겹게 반도체만 얘기를 하는데 반도체는 그냥 항상 픽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게 조선입니다. 조선. 네. 조선이 이게 은근히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HD 현대중공업을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얘가 가장 섹시합니다. 실적도 이미 작년부터 실적 플러스로 돌아선 데다가 사실은 여기 MRO 사업 자격증 얼마 전에 취득했다고 뉴스 크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이제 군함 관련된 수선 이런 이슈를 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 HD 현대중공업 내에 엔진 사업부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선박 엔진을 되게 무시하시는 게 경향이 있는데 엔진 한 번도 안 보셔서 그런데 큰 대형 선박의 엔진은 웬만한 집만 합니다. 집이 아니라 건물만 합니다. 건물. 집이라고 그래가지고 애게 그랬어요. 건물만 합니다. 그래서 한 5층 높이 실린더 하나가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이제 엔진을 만들 수 있는 회사다. 또 하나 지금 오늘 컨테이너선 6척 수출했다고 또 발표가 났는데 네. 컨테이너선도 이제 뭐 다시 우리나라 쪽으로 수주 사이클이 오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나쁠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쪽, 그다음에 조선기자재 쪽 뭐 찾아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작은 종목 중에는 세진중공업 말고도 여러 종목, 이건 좀 이따 뭐 자세히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조선기자재 섹터에서 좀 보셔도 나쁘지 않다. 근데 안 오른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조선기자재 중에서. 네. 예, 2승이 아니라 1승이라고. 1승. 예, 1승. 지금 유머하신 거예요? 예, 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 그 배들의 분뇨 처리를 다 담당하는 분뇨 처리 관련된 거를 참 낮은 곳에서 아주 그쵸. 험한 그 필요한 일을 하시는 곳이군요. 이 1승이 없으면 지금 배에서 똥을 못 삽니다. 네. 네. 거의 독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LNG 관련돼서 여러 가지 하고 있어서 실적은 확 좋아질 텐데 주가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 이런 종목들을 한번 열심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바이오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는 여전히 탑픽은 알테오젠이고요. 두 번째 탑픽은 ABL 바이오. ABL 바이오 이렇게 ABL 바이오가 요즘에 조금 더 들어오는 이유가 이 종목은 상장 이래로 한 번도 이렇게 제대로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럼 이제 한번 갈 때가 됐다. 요때도 제가 한번 갈 때가 됐다 했는데 안 갔고요. 요때도 안 갔고, 요번에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양치기가 되셨군요. 예, 근데 지금 이 종목이 왜 섹시하냐면, 얼마 전에 요날입니다, 요날. 이날 이제 7월 3일 날 IR을 했는데, 근데 대표이사가 굉장히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성황리에 IR을 하는 도중에 주가가 막 올랐습니다. 그날 기관들이 수급이 들어왔고,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이렇게 흐름이 좋았는데, 공식적으로 알려진 걸로는 올해 안으로 기술 수출이 또 하나 크게 나올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그 기술 수출했던 부분에 대한 마일스톤 수치가 또 들어올 수 있다. 이것까지 보면 올해 아니라고 했으니까 올해 얼마 안 남았죠.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지금은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예, 네. 자,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들 가운데서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결국은 이제 매수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좋은 타이밍. 종목,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내가 얼마나 좋은 가격에 샀느냐 아니면 오르기 전에 그러니까 싸게 샀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가장 좀 주목하는 곳이 있다면 어디예요? 타이밍이 지금 맞다. 시기가. 지금 트럼프 수혜주들 보면 지금 다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죠. 네. 그거는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이 사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재룡전기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재룡전기도 고점에 있습니다. 네. 여기서 뭐 10% 뺀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런 종목들은 조금 고수들이 들어가거나 갖고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즐기는 정도로 보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사실 거면 아까 얘기했던 조선주 중에 아까 얘기했던 1승 이런 종목들, 뭔가 자꾸 방구를 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꼬리가 차트가 그렇게 이뻐 보이진 않은데요. 텔레토비처럼 움직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수급도 보면 수급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외국인이나 기타 법인 이런 데 조금 사기 시작했는데 아직 시가총액이 이런 종목들은 이제 1,000억이 넘었기 때문에 뚜렷한 수급이 아직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근데 오히려 후발적으로 지금 세진중공업도 보시면 지금은 많이 올랐지만
네, 세진중공업 많이 올랐죠. 올랐는데 예전에 보면 이랬습니다. 작년만 해도 이랬습니다. 근데 올해 계속 남들 모르게 쭉 올라오다가 갑자기 눈에 띈 게 얼마냐면 7,000원에서 8,000원 갈 때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한번 나올 때가 됐다. 네, 요 바닥을 통과할 때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 이런 거 나 너무 작아서 싫어 이러면 이제 좀 너무 작은, 이게 시총 얼마죠? 1,000억입니다. 아, 이건 너무 작아. 우리 이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캐파가 좀 크신. 그렇죠. 보통 한 3천억 미만은 좀 걸러야지. 5천억이나. 아, 예, 그러면 14조짜리 현대중공업을 사시는 게 예,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ABL 바이오도 타이밍은 지금 타이밍이 맞다. 속도라도 지금 사셔야 됩니다. 물리더라도. 왜냐하면 여기에서 3만 원 뚫고 나가버리면 못 삽니다. 네. 예, 여기 마지막 타이밍이다. 예. 아니 지난번에도 그 한미반도체 물리더라도 사야 된다고 했는데 그거 한번 좀 봐주세요. 그 많은 분들이 이거 너무 위험한 얘기 아니냐 이렇게 반응이 나오던데. 아,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의 문제인 거죠. 네. 이게 항상 차트를 보실 때 아, 내가 만 원이었던 주식이 지금 19만 원 갔다가 내려왔는데 이게 싸? 이렇게 얘기하시면 당연히 이때보다는 비싸졌죠. 근데 이때 한미반도체와 지금의 한미반도체는 격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미반도체가 올해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은 여기 이때가 예, 올 초에 한 6만 원 정도 했었죠. 5만 원, 6만 원대에서 엄청나게 작년 내내 움직였고요.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갑자기 확 올랐는데 2월부터 네. 사실은 그러면 이 회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실적인데 숫자가 얼마나 찍히느냐인데 작년에 346억으로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그런 후에도 주가가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근데 올해 2천억, 200억 정도로 한다라고 지금 이 가이던스가 나와 있는데 이거보다는 잘 나올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회사가 죄송합니다. 연간으로 보면 굉장히 파악이 편하신데 한 번도 2천억을 넘게 벌어본 적이 없죠. 그전에. 네. TSMC에 납품하고 삼성이랑은 싸우고 있었고 하이닉스한테는 찔끔찔끔 납품하고 있었던 회사가 지금 글로벌 기업이 됐습니다. 글로벌 장비 회사 탑 10 안에 들어갔죠. 네. 그 얘기는 메인 장비를 만든다는 거죠. 이제 TC 본딩 장비가 이제 예전에는 큰 장비가 아니었는데 HBM 때문에 굉장히 커지는 메인 장비가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주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렇게 조정이 나와서 여기서 한번 과하게 올랐던 부분들이 조정이 한번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보면 추세가 부러진 것처럼 보이진 않죠. 근데 그렇다고 또 살만해 보이지도 않는데 저게 그렇죠. 일단 저 지지선이 일단은 약간 깨진 것 같긴 한데 11선, 네. 10주선이죠. 10주선. 저게 뭐 그러면 또 아래까지 여기까지는 뭐 한 15만 원 밑으로도 한번 깰 수는 있겠죠. 예, 뭐 기술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4주 연속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빠질 때 우리 항상 뭘 봐야 되냐? 거래량을 봐야 되는데 거래량이 줄면서 빠지고 있죠. 이거는 못 참는 분들이 파시는 거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은 저는 오히려 매수해야 된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예. 오히려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 예. 네. 2분기 실적 발표 나오면 빵 갈 수 있습니다. 저 일봉으로 보니까 좀 일봉이죠? 일봉으로 보니까 되게 완만하죠. 네. 예, 이게 사람 줄이는 일봉으로 보니까 거의 지지선. 예, 지지선 60일선까지 왔습니다. 이게 사람을 굉장히 애간장 손절도 못하게 하는 차트죠. 그러게요. 이 자리에서는 못하죠. 예. 그래서 그냥 아예 더 사버려야 됩니다. 여기서.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관점에서 네. 좀 보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밀릴 때마다 사 모은다면 오히려 더 그쵸. 수익 성과가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단기적으로 예. 이수페타시스도 단기적으로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페타시스도 예. 많이 빠졌죠. 예. 네. 이 종목 특성상 이렇게 한 번씩 빼줍니다. 예, 그럴 때가 기회다 항상.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이건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저기서 많이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또 체크해 보시고 적용시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십니까?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 네, 섹터 분석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섹터가 갔었을 때 이를 어떻게 초기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키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요. 김 대표는 이렇게 상업 분석한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종목을 찾는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들을 충분히 노리실 수 있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관심 종목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충분히 시장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를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또 매매하시다가 요런 때 참 애매할 텐데 라고 하는 제가 겪었던 부분들 그대로 담고 또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